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강사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10월 11월 정말 굉장히 바빴습니다. 외부 강의가 정말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11월 말에는 완전 체력이 고갈 상태가 돼가지고 감기까지 걸려갖고 한 3, 4일 고생했구나, 일주일까지 고생했구나, 하여튼 좀 무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업로딩을 많이 못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 강사님 이렇게 왜 업로딩이 적어, 혹시 몸 아프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많았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성원과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갖고 제가 항상 이렇게 방송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추위에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 12월 영업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연말연시, 연말인데 여러분들 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유종의미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리듬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아한 승부사 세일즈 명조 추천 시간입니다. 이 책은 뭐냐면 21세기 북스에서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한 달 전쯤에. 뭐냐면 이 책이 신간입니다. 신간인데 이제 세일즈에 관련된 화법에 관련된 책이니까 방송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저한테 무슨 후원구주냐, 책 한 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나왔는데 영업에 좀 홍보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나는 이게 인문학 고전서적인 줄 알고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 괜찮은 내용이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합니다. 신간서적인데, 아시죠? 제가 뭐 지금 이게 뭐 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소장할 만한 그 한 권 정도를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내용이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스킬 서적이라기보다는, 기술 서적이라기보다는, 기술도 있지만 뭔가 우리가 이제 이 인성을 좀 다듬고 인생의 깊이를 좀 더 깊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을 넓힐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판단돼 갖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문 고사성어가 많이 나오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밤에 잠 안 오시는 분들 읽으시면 잠이 잘 올 거예요. 실적이 없으셔갖고 잠 안 오실 때 꼭 읽으세요. 잠이 잘 올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그러니까 내용이 한 번 읽고 말 책들이 아니라 계속 세월을 두고서 곱씹어갈 그런 내용들이, 깊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 책의 그 저자가 이쪽 고전은 이런 인문학, 특히 한문학 이런 쪽에도 굉장히 소양이 깊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감히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아한 승부사. 책 내용의, 책 제목은 우아한 승부사입니다. 품위 있게 할 말도 하는 사람들의 비밀. 품위 있게 할 말도 하는 사람들의 비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또 세일즈에서 이 화법, 항상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자 또 많은 분들의 또 궁금하고 또 스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RP도 하고 하시는데, 과연 이 책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기서 제가 이제 이게 신간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오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내용 중에 10%만. 근데 제가 특히 앞부분에서 가장 꽂힌 부분, 3가지 부분 주제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얼굴, 여기 책 내용이 가리니까 제 얼굴 좀 가리고서 작게 좀 축소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찾아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찾아. 39페이지 내용입니다. 똑같은 재능을 요구하지 않고 같은 역할을 맡기지 않는다. 장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흔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설득하려면 탁월한 말솜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의 기법을 배우고 구사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 바로 상대를 설득하려면 상대에게 적절한 말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미사여구를 더하고 전문 지식을 동원해도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비과세 혜택, 최저 보증이율, 유사함, 담보 백날 얘기해봐야 고객이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우리 특히 그 영업인 여러분들, 특히 보험 세일즈 하는 여러분들 맨날 하는 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소비자는 잘 몰라요, 그거. 여러분들 맨날 그걸 그냥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중도인출 이런 거 있잖아요. 담보니, 특약이니, 그 다음 유사함, 일배책 이런 거, 소비자들은 이게 처음 듣는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날, 물론 내가 전문 지식을 유창하게 얘기해서 내가 전문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은 고객의 니즈 관계가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클로징 단계나 제한 단계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니즈 관계하고 처음에 니즈 관계 들어가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릴렉스 단계에서는 전문 지식 동원은 망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할 수 있겠죠. 소기의 경읽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대를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에 합당하고 적절하게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 대학생에게는 대학생 수준에 맞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어떠한 그 고사가 있어요. 예, 노나라의 수도에, 중국 옛나라 노나라의 수도에 바닷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노나라 왕은 이를 길조라 여겨 종묘로 데려와 융숭한 대접을 했다. 환영식을 열어 음악을 연주하고 술을 권하고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 대접했다. 하지만 바닷새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사흘 만에 죽고 말았다. 노나라 왕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대접한다며 바닷새도 좋아할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이러한 대접은 오히려 바닷새를 힘들고 괴롭게 할 뿐이다. 그죠? 왕이 주는 최상의 대접이 새에게는 그 바닷새에겐 최악의 고문이 되었고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보여주는 고사가 여시 춘추라는 책에 실려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상품이 끝내주잖아요. 그러면 미쳐가지고 그냥 고객 만나자마자 마음이 급해하고 고객님, 물론 이런 세일즈 기법이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경우에는 통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 되게 세일즈는 망해요. 그죠? 그 고객이 그냥 들은 척 한 다음에 됐어요,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들이 원하지 않은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잔소리가 뭡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이게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결국은요. 그죠? 결국은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은 또 세일즈의 대원칙입니다. 그걸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얘기를 하는 것이 순서이겠죠. 누누이 제가 이제 상담에서 리즈왕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또 여기 멋지게 일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주유하던 공자 일행이 길을 가다가 쉬기에 잠시 멈추었는데 그때 타고 다니던 말 한 마리가 빠져나가 남의 농작물을 뜯어먹었다. 그러자 그 밭의 주인은 말을 붙잡아 버렸고 당장 길을 떠나야 하는 공자 일행은 큰 곤란에 봉착하고 만다. 고민 끝에 말솜씨가 가장 뛰어난 제자 자공이 나서서 농부를 열심히 설득했지만 농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자공이 실패하고 돌아온 뒤 자공을 막 따라섰던 한 시골뜨기가 자신이 해결해보겠다고 나섰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보냈는데 의외로 농부를 만나 몇 마디도 나누기 전에 말을 받아올 수 있었다. 농부는 시골뜨기와 잠깐 대화를 나누고는 기쁜 얼굴로 말을 풀어서 넘겨주며 말했다. 아까웠던 사람과는 달리 훌륭한 말솜씨를 지녔군요. 이 자공이 여러분들 이 공자 제자 중에서 되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이 말빨이 아주 그냥 이 유세가 있죠. 자공이 보면요. 근데 자공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엄밀히 뛰어난 제자였고 탁월한 외교관이자 유세가였다. 심지어는 세간 사람들이 공자님 스스로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라 평을 받았는데 수많은 나라의 군주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정작 배운 것 없는 시골 농부는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자를 따라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시골뜨기는 화나있던 농부를 멋지게 설득해 붙잡힌 말을 되찾아왔고 뿐만 아니라 농부로부터 훌륭한 말솜씨를 지닌 사람이라는 칭찬까지 들었다. 그 차이가 바로 농부의 눈높이에 맞는 말을 했는가다. 그죠? 자공의 말은 기본적으로 교양이 있는 사람에게 통하는 말이다. 하지만 시골뜨기는 시골 사람의 말로 농부를 설득했다. 무디고 거칠기 짝이 없는 말이지만 이 말은 시골 사람들끼리 서로 통한다. 이런 거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하는 영업인 중에 굉장히 탁월한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경상도 가면 경상도 사투리 쓰고 전라도 가면 전라도 사투리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잘 연습해가지고. 물론 그 경상도 사투리나 전라도 사투리, 그분은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좀 뭔가 어색하겠죠. 그러나 그 고객들의 마음엔 되게 흡족한 거예요. 그것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말투를 따라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투. 고객이 듣고 싶어 한 말투.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여러분 세일즈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고객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것. 그죠? 그러니까 시골뜨기가 왜 농부를 설득했겠어요? 농부들만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렇게 칭찬해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일즈입니다. 이건 정말 멋있는 이게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합니까?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자,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게 들어줘야지. 그죠? 질문을 많이 하고. 매번 얘기합니다. 들어줘서,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서 망한 상담은 많습니다.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해서 상담을 망한 경우는 많아도 지나치게 들어줘서 망한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95%의 요인은 안 들어서 그래요.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조직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친구 관계건
지나치게 들어줘서 망한 경우를 봤나요? 그죠? 대개는 안 듣고 무시하거나 건성으로 듣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들어야지 보이고 그걸 갖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멋지게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얼마나 이게 일화가 좋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 고객들한테 얘기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워요. 되게 고급진 이 콘텐츠입니다. 예. 자, 세상에는 수많은 성향의 사람이 있다. 학식도, 능력도, 성격도, 지위도 천차만별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들 각자에게 적절한 말로 설득한다. 예, 상대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가 알 수 있는 말로, 듣고 싶은 말로 마음을 얻는다. 물론 평범한 사람들이 상대의 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외향을 보고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괜찮다. 만약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없다면 직접 물어보면 된다. 질문하면 되죠. 그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소통하는 것이다. 그다지 기발하고 참신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진심은 전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 간단한 절차를 무시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당연히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라 여기고 자기 위주로 소통한다. 그 결과는 불통이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고객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세심한 칭찬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내 마음이 급하더라도 내 얘기를 먼저 하기 앞서 일단 고객의 상태를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질문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기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이 고전으로 잘 풀이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고객의 마음을 오픈시켜놓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얘기를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주입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입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세일즈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상담한 고객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만의 얘기를 많이 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50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폭넓게 들어야 한다. 먼저 많은 것을 듣는다는 것은 폭넓게 경청하는 자세를 말한다. 이때는 자기 편, 즉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자신과 반대편에 선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까지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 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요. 빨간 글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영업인들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뭘까요? 거절 아닌가요? 고객의 거절.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제가 뭐 보험사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애로사항이 뭡니까? 예, 고객의 거절. 그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거절 때문에 좌절하시겠지만 거절 때문에 성장하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세일즈는 여러분 거절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절은 뭡니까? 결국은 나의 의견에 반대되는 고객의 의견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거절은 여러분들 학습의 현장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거절을 당한 게 아니라 거절을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지 않습니까? 일일이 제가 댓글 답을 못 드린 경우가 많지만 최대한 시간을 내서 댓글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댓글 제가 다 봐요. 그러면서 혹시 만약에 이 방송 내용에 대해서 불편한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약간 좀 다른 의견 내주시면 다 제가 그거를 캡처 뜨거나 다 해요. 왜? 그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송 내용이 불편하시거나 심지어 뭐 욕하셔도 돼요. 뭐 쌍욕 같은 것만 좀 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왜? 그것이 제가 성공하는 비결이 될 것이고 제가 학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업인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폭넓게 들으셔야 돼요. 폭넓게.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내 귀에 여러분들 이게 좋은 얘기나 이렇게 들리지 듣기 싫은 얘기 정말 듣기가 싫죠. 그죠? 거슬리는 얘기. 그러나 특히 소비자들의 얘기, 고객의 얘기. 인류 기업은 결국은 반대편에 서 있는 고객들을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보다 많은 고객들, 보다 많은 시장을 창출하면서 인류 기업이 되고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영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영업인은 거절하는 고객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발전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물론 이 나쁜 고객이 있어요. 그냥 거절을 위한 거절. 그거는 뭐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런데 고객이 거절한 이유는 니즈 관계가 안 됐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영업 방식이 마음에 안 들거나 상품에 대한 불만이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거절이야말로 학습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절이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거절이. 왜냐하면 거절이 진짜 그야말로 이거는 학습이에요. 그래서 거절을 당하지 마십시오. 거절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영업이
정말 급진직으로 성장해요. 그러면 그냥 많이 배울수록 빨리 성장하겠죠. 그래서 폭발적인 활동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많이 만나십시오가 아닙니다. 유효 상담이 많아야 되는데 그냥 만나서 기타 방문이라고 하죠. 그냥 친숙 쌓는 건 별 도움이 안 돼요. 자꾸 들이대 보셔야 돼요. 자꾸. 그냥 여러분 하루에 3명, 4명 만납니다. 전단지 돌립니다. 물론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효과가 굉장히 미미해. 효율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유효 상담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데, 유효 상담 뭐냐면 들이대야 돼요. 왜? 들이댔을 때 그것이 합당하면 계약이 나오겠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거절 나오겠죠. 거절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들이대는 걸 기피하시는데, 그럼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절을 배워야지만이 여러분들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성이 생긴단 말이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사례를 요 다음 방송에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요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 방송 바로 오늘 좀 시간이 좀 늦었는데 오늘 밤인데 내일 제가 딱 아침에 한번 또 지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대자의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리더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세일즈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부모로서의 또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죠? 아닙니까? 남편은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항상 그래요. 왜? 남자의 시각과 여자의 시각이 다르고, 또 살림하는 분과 밖에서 또 일하는 사람의 또 시각이 다르고, 육아를 책임지는 사람과 또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다르고 다 역할이 틀리단 말이지. 그래서 반대편 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장의 비결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단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여러분들 괴롭게 했던 거절 무엇입니까? 거절 자체에 괴로워하지 말고 왜 그 거절이 날 괴롭게 하는지 가만히 이유를 보세요. 응? 나의 어떤 지적인 부족함을 지적한 것이 있으면 그걸 쌓으면 되겠죠. 또는 내가 어떤 상담에 리주한게 잘못한, 지나치게 내 말을 많이 했다든지 전문용어를 남발했다든지 또는 고객의 상황과 상반된 뚱딴지 같은 얘기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거절당했는데 이유를 뭐라고 찾아가 물어보세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과정을 꼭 거쳤는데 거절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절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찾아가고 고객님 제가 그때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해드렸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제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그럼 물어보면 알려줘요, 되게. 시간 지나면요. 그래서 이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지난 과정에서 보면 클로징 부분에 분명히 내가 얘기했습니다. 거절 처리 노트라는 게 있다. 오답 노트를 만드십시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그 20개 강좌 꼭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듣다 보면 귀에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통해서 강조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것의 위대함. 세상에는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쉽고 세상에서 가장 큰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 도덕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도덕경. 이게 도덕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노자가 쓴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도덕경 63장에는 무의와 역설의 유명한 성어가 실려있다. 노자 철학 전체를 잘 함축한 구절로 크게 되려 하지 않음으로써 크게 되는 무의의 철학을 이야기한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크게 될 수 있다는 역설의 철학인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쉽고 세상에서 가장 큰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 그러므로 성인은 끝까지 크게 되려고 하지 않으면서 크게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들. 작은 것들을 충실했더니 크게 됐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처음부터 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사소한 것을 지극정성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되더라. 그 뜻입니다. 이거 바로 무의의 역설이라는 것인데, 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먼저 아무리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 해도 미리 대비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작고 미세할 때 대비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작은 불티가 큰 화재를 일으키고 작은 구멍이 거대한 뚝을 무너뜨리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 이처럼 일의 근원에는 모두 조짐이 있다. 이러한 작은 조짐을 미리 읽고 대비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치고 간단한 지혜지만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일이기도 하다. 그죠? 여러분들 항상 조짐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 제자분이죠. 통화했습니다. 철회가 난 거예요. 어렵게 한 계약인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짐이 있었어. 이미 클로징 단계에서 조짐이 충분히 보였었는데 계약 이후에 이분이 마음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제 생각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된지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방어하는 방법을 알려주긴 했는데 과연 방어했을지. 아마 방어했으면 연락이 왔을 것 같은데 연락이 안 온 걸로 봐서는 청약철에 방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항상 모든 큰일에는 조짐이 있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아닙니까? 그래서 영업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그 사소한
별거 아닌 게 크게 항상 된다는 케이스가 많단 말이죠. 자, 실전 예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기억나는 붕어빵, 여러분 제가 붕어빵 하나 때문에 큰 계약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그것도 10년 벌써 10몇 년 전입니다. 2007년도였을 거예요 아마. 그 제가 한 2번인가 3번 찾아갔어도 꿈쩍도 안 하고 그냥 보험에 대해서 이 세일 상품에 대해서 관심 없어서 사장님이 있었어요. 왕십리 쪽에서 그 있죠, 그 기계 공작소 같은 거 하시는 그런 사장님이었는데, 저는 그냥 잊고 지내다가 어느 날 그 아침부터 이렇게 이런 날씨였을 거예요. 되게 쌀쌀하고 그런 날에 돌아다니다가 왕십리 지역에서 그쪽 행당동 쪽이었나 그쪽이었을 거예요. 그 붕어빵을 사면 되게 맛있는 거예요. 황금 붕어빵인가 그랬을 거예요.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 몽다리 사가지고 가는 김에 지하철역 이렇게 타가지고 가갖고 그냥 드리러 간 거예요. 붕어빵 하나. 그래서 그날 또 마침 또 날 춥고서 막 아침부터 뭐 바람 불고 그러니까 그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래갖고, 아니 사장님 생각나서 간식으로 드시라고 그냥 붕어빵 하나 사왔습니다. 그러더니 또 되게 퉁명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러더니 아니 무슨 붕어빵이야, 난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유 사장님 이거 드세요. 뭐 나는 솔직히 좀 삐졌지. 왜냐면 또 생각해갖고 그것도 그냥 들고 왔는데 나는 뭐 단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뭐 어쩌고 그래갖고 그냥 아유 그냥 여기다 두고 갈 테니까 더 다른 직원들 같이 드세요. 아니면 남 주시든가. 그러고 간 거야. 3일인가 4일 뒤에 연락 왔어요. 계약 하나 갖고 오라고. 그 붕어빵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 마음을 뭔가 이게 여운을 줬겠지, 그죠?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퉁 전화 오신 한번 들려봐. 뭐 좋은 거 있으면 좀 갖고 와봐. 갔더니 바로 거기서 큰 계약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였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 마음에 제가 그렇게 2번, 3번 찾아가서 말한 것은 아무런 그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지 못했는데, 그냥 생각해서 사온 그 붕어빵 한 봉지에 그분 마음이 흔들린 거란 말이지, 그죠? 뭔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거지. 젊은 녀석이 열심히 사네. 뭐 그런 것 같아서 느낌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하나 들어줄게 뭐 이러면서 탁 하신 거란 말이지. 너 참 열심히 사는구나.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그래도 고객이라고 생각해가지고서 이런 거 사갖고 찾아온 그 정성을 보고 하신 거란 말이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 이 멋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시춘추는 사람들은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개미 언덕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했고, 6도에는 졸졸 흐를 때 막지 않으면 장차 큰 강을 이루게 된다. 4기에는 터럭만큼만 틀려도 천리의 차이가 난다. 자, 있잖아요. 사람들은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개미 언덕에 걸려 넘어진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큰 바위덩이, 집채만한 바위덩어리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돌뿌리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또 하나의 의미는 천하의 크고 위대한 일도 맨 처음엔 미사함으로 시작이 작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흔히 위대한 일은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남다를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일이라 해도 그 시작은 미약했다. 작고 하찮은 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쌓아오는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자, 중용 23장에 실려있는 말입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면 드러나고, 드러나면 인해 밝아지고, 밝아지면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면 인해 변하게 되고, 변하면 강화된다. 굉장히 멋있는 말, 이런 건 여러분 암기해 두셔야 돼요. 굉장히 멋진 말 나옵니다. 그죠? 자, 사람은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개미 언덕에 걸려 넘어진다. 고객님,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이 상품, 비록 보험료 싸고 5만원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쩌면 고객님의 인생에 큰 장애물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 딱 나오잖아요, 화법이. 그죠? 이런 건 이유에 두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특히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보면요, 많은 영업인들이 작은 계약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큰 계약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그 계약 쉽게 나온 계약이 아니란 말이죠. 그 계약을 감사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죠? 누군들 큰 계약 하고 싶지 않습니까?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대개는 여러분들 그게 다 상황이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영업이 되게 지극정성하면요, 그래 그 사람도 그 정성도 있고 하니 큰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도 생겨요. 같은 인간이고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고객이 보험료 깎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건 성이거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거라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받아들이셔야 돼. 이게 진짜 마음이거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여기면 고객들은요 또 반응을 해줘요. 소개를 터뜨려줘. 그 작은 계약에 충성하는 영업인의 그걸 보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고액 계약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고객 계약에. 처음에 작게 시작하고 고객 지켜본단 말이지. 이 사람이 과연 작은 것에 감사하는지 정성을 들이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여러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개미 언덕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 영업인들은 여러분들 큰 계약으로 자빠지는 거 아닙니다. 작은 계약 하나하나 그것으로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고 그것이 뭉쳐서 큰 나중에 업을 만들고 이 사이즈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습게 여길 때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고객 불만이 나중에 크게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 꼭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물론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응? 자, 책은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보이는 곳에서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은 이것이 진정한 영웅이다. 야, 정말 멋있는 말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작은 일 소홀히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이 진정한 영웅이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객들하고 상담할 때 저런 것들 딱딱 절취해갖고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 이번에 그러니까 설 때도 맨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거 말고 저런 문구 하나, 항상 여러분들이 문구 하나 선물한다는 그 카톡도 그냥 맨날 이모티콘 보내지 마시고 저런 그러니까 명문장 하나 선물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냥 카톡 보내지 마시고 그래서 이 책이 그런 말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인문학이라고 뭐 되게 책이 두껍고 복잡하죠. 근데 엑기스만 이렇게 잘 추려낸 정말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한자가 많고 그러니까 이거 영업인들이 바쁘시고 그러시는데 이걸 좋아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또 읽고 싶고 그런 내용 명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렇게 추천드린 책입니다. 이건 그냥 사세요. 제가 이 방송에서 이거 사라고라는 거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란 말이죠. 다 이 떡이에요, 떡.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돈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14,000원인가 그 책값이 16,000원인 그러는데 이거에 100배는 뽑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내공이 센 이 진짜 경전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입니다. 자, 이로써 보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루하루 일상을 충실히 쌓아나가면 된다. 위대한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일상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야,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그죠? 이러한 가르침들은 말과 대화에서도 적용된다. 일상에서 생기는 많은 갈등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만. 그죠? 이게 항상 막가게 하는 거지. 그죠? 편하게 나누었던 간단한 대화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 친밀했던 사람이 갑자기 싸늘해지거나 무뚝뚝해진다면 그 전에 있었던 대화를 돌이켜보는 것이 좋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은, 그러니까 요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크고 대단한 일을 보고 감동하면서 작고 사소한 일을 무시하고 외면한다. 하지만 정작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작지만 세심한 배려이다. 아까 부모님 말씀드렸잖아요. 처진 어깨를 두드려주는 격려의 손길. 무심한 듯 던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 예상치 않았던 작은 친절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그 속에 깊이 새겨진다. 자,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루하루 일상을 충실히 쌓아나가면 된다. 위대한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일상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쉬워요. 실적이 안 되시는 분들, 어렵다고 고생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돌아다녀 보거나 쪼이톡 같은 거 동행해보면요. 이런 것들이 아쉬워요. 왜? 그러니까 고객하고 미팅 때 5분 늦고 10분 나는 거 우습게 여기시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영업을 잘하는 분들은요, 그런 것들 놓치지 않는 거예요. 고객을 만났을 때 구두도 항상 깔끔해. 그러니까 단정한 모습.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이게. 흐트러진 모습이라면 항상 더운 여름에도 넥타이를 맸으면 딱 끝까지. 여러분, 넥타이도 여러분, 이거하고 있죠, 이렇게. 이거 하나가 땅 차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제 이게 다야 우리의 계약과 성과, 이 모든 걸 좌우한다는 것. 전화 한 통할 때도 정말 진정성을 담고 전화하는 것과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항상, 특히 이 비즈니스, 특히 이 세일즈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아시겠지만 이 세일즈는요, 하루 먼저 찾아갔으면 계약 나왔을 거, 하루만 늦게 가도 계약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루만 늦게 갔어도 계약 안 나오는 거, 하루 먼저 갔기 때문에 계약 나오는 게 많습니다. 고객이 이런 경우,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 이런 경우 있죠? 그 기가 막힌 타임을 잡은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늘 고객한테 안부도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날리고, 카톡도 보내고, 이러한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크게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하시고 각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 변화는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한번 기둥이 돼보고 싶고, 항상 좀 우러름 받고,
박수 치는 역할보다는 항상 상 받고 스피치하는 역할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소비자들한테도 고객들한테도 뭔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영업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작은 것에 항상 해답이 있다는 것. 이 책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아한 승사, 이거 처음 책이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책 한 거 그냥 겨우 받았습니다. 처음에 안 읽을까 말까 하다가, 내용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됐는데, 참 잘 읽은 것 같습니다. 대개 경우 여러분들 책 읽어갖고, 후회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투자이자,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는 건 독서라는 것. 특히 우리 영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권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 달에 최소한 한두 권 정도는 꼭 읽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좋은 책들 많이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10월달, 11월달 업로딩이 좀 적어갖고 좀 제가 죄송스러운데 다시 한번 꾸준히 또 일주일에 두세 개씩 올리는 그런 습관 다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대가 원하는 것,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물어보면 돼요. 그죠?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말해놓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니 가장 효과적인 화법이자 최고의 이 대화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농부의 사례, 그죠? 농부의 사례를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높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 고급진 말, 멋진 말보다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최고의 화법이라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거절을 귀담아 들어라. 거기에 해답이 항상 있단 말이죠. 폭넓게 들어라. 예. 자신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귀담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폭과 깊이는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어요. 꼭 영업뿐만 아니라 조직에서든 팀에서건 지점에서건 뭐 지국이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에게 다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또 우리 세일즈팀이 시청해주신 우리 청취자, 애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댓글로서 다른 얘기 있으면 주저없이 얘기해 주십시오. 강사님 이런 얘기가 좀 싫은데 또는 이런 얘기 좀 다른 얘기 얼마든지 좀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예, 항상 얘기해 주시고 이 폭넓게 항상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거절을 당하는 게 아니라 거절을 배우는 것에 우리의 성공의 문이 열린다는 걸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으로부터 위대함이 시작된다는 것. 그 어려운 일도 결국은 쉽고 이 작은 거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계약받은 운전자 보험 하나 아니면 실비보험 하나 치아보험 하나 이런 작은 보험 보통 되게 보험료 저렴하잖아요. 그것에 정성을 기울일 때 큰 계약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소비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너무 좋아 내용이 이거 좋아요 여러분들. 뭔가 도덕경이는 멋있잖아 그죠 여러분들. 무의와 역설 좀 이런 고급진 거 물론 이걸 고객이 너무 떠들면 또 고객이 좀 싫어하니까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여시춘추 얘기했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개미 언덕에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들 오늘 무너뜨리는 건 혹시 개미 언덕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오늘 많이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지난주 또는 지난날에 힘들었다면 과연 그것이 바위돌이었습니까? 산덩어리, 산이었습니까? 아니면 돌뿌리로 시작된 문제였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큰 대성의 길이 열린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 다할 때 우리의 큰 성공의 문이 열립니다. 자 올해 이제 12월입니다. 곧 있으면 2020년이 열리는 것이죠. 한번 이 방송 듣고 난 다음에 지난 12개월을 되돌아보십시오. 11개월을. 작은 것 때문에 내가 놓친 것들이 있지 않나. 고객의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배운 것이나 당했기 때문에 그냥 멈춘 것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듣고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객한테 거절했던 분에 다시 한번 문자 하나라도 지금 보내보세요. 그냥 내 마음속에 단념했던 분한테 작은 걸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서 정말 나 자신에게 약속했지만 미세하게 놓친 것들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다시 한번 굳건히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우아한 승부사는 이 책은 제가 기꺼이 추천드릴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또 시간이 늦었네요. 하여튼 이 방송 참 재밌어요. 왜냐면 하기 전에는 항상 여러분들 이 방송하기 전에는요, 뭐 또 이거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 준비하려면 이게 시간이 또 절취하고 했는데 막상 또 하면 재미있어. 이 맛에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또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주 찾아뵙도록 열심히 또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